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AI/ML 전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AWS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형 AI가 불과 2023년 말 챗GPT가 시작으로 굉장히 많이 한국에도 알려지게 됐는데, 최근엔 또 뭐 챗GPT에서 지브리 스튜디오 비슷한 그 이미지 생성으로 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됐죠. 굉장히 대항해 시대와 비슷하게 무슨 대생성형 AI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의 직업도 좀 위태로워졌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업군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ML 쪽에서는 이제 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성능을 많이 따라잡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저희는 우리를 뭐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등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큰 모델과 그 다음에 큰 데이터를 돌리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속도를 온프렘에서의 그 컴퓨팅 파워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금 당장 필요하게 된 이유는 앱을 만드는, 생성형의 앱을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RAG 얘기를 많이 했어요. 레그를 많이 했고, 올해 초는 불과 1, 2월, 3월 초까지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 AI 에이전트가 뭐냐,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뭐냐, 에이전틱 AI가 뭐냐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MCP라고 해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이제는 다 MCP 얘기해요. 그래서 뭘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기술 용어들을 계속 쫓아가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좀 더디게 가고는 있습니다. 이 기술이 과연 한 달 뒤에도 계속해서 사람의 유행이 있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B2B 비즈니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B2B 기업들이 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B2C만을 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생성 AI를 채택하는 비율들이 2026년 정도 되면 거의 80% 이상 생성형 AI 서비스나 앱을 사용할 거다라고 가트너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 많이 쓸 거냐?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거의 생각한 것처럼 일단은 코드 생성, 코드 진짜 잘 생성하거든요. 그 다음에 챗봇이겠죠. 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추출 변환 뭐 등등해서 저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는 굉장히 근접하게 프로덕션 레벨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AWS도 사실은 리인벤트, 저희가 보통 2024년 12월, 23년 12월, 올해 12월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서비스를 항상 내놓는 그 시점이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행사인 리인벤트라고 하는 행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의 방향을 보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 입장에서는 저희는 AI 시대를 감안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그 다음에 AI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와 그 다음에 AI 자체가 결합되고 이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AI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발 환경도 작년 말에 내놨습니다. 그게 이제 세이지메이커 쪽의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는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에 데이터 AI 거버넌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제네AI와 ML 쪽은 뭐냐? 코딩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이거는 아마존 Q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코드 리뷰나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모델의 그 플랫폼 서비스에는 모델들이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한 모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RAG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었던 아마존 베드락의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 안에는 그래프레그 같은 것들의 기능들을 좀 자동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자동화 툴, 즉 멀티모달의 여러 가지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정량화된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리스폰시블 AI 관점에서는 자동 추론을 체크한다든지 이미지 컨텐츠에 대해서 유해성을 검증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의 기능들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대규모 AI 훈련이나 파인 튜닝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이나 이런 기능을 제공해서 보다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유즈 케이스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 직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 또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부분,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유즈 케이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유즈 케이스가 단지 저희가 이제 공개하는 유즈 케이스 일부만 가지고 온 거고요. 사실은 요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참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링크에 가보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노션을 하나 공유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사례들 위주로만 들어가 있고요. 이게 공개되었다 그러면 공개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이 이미 내부에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가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의 고객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맞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분, 또는 생성형 AI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이지메이커 아마존 베드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발자와 비개발자를 위해서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하는 아마존 큐나, 또는 개발자를 위한 아마존 큐 디벨로퍼 등, 그리고 기존에 있는 BI 솔루션인 퀵사이트 안에 생성형 AI를 넣어서 아마존 큐인 퀵사이트나, 그 다음에 커넥트 같은 컨택트 센터 솔루션에 또 넣었고요. 또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것들 등등 기존에 있는 솔루션에도 AI 기능이 포함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AI 솔루션들을 여러 계층 또 여러 수준 케이퍼빌리티에 따라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한번 활용했을 때 그 활용하는 부분에서 과연 저희 서비스들을 주로 뭘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귀결되는 부분은 아마존 베드락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큐 디벨로퍼 위주가 좀 더 많이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즉 업무를 혁신하는 부분, 개발 환경을 혁신하는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저희 AWS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양한 데모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마존 베드락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부에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챗봇을 해볼 수 있는, 채팅을 해볼 수 있는, Q&A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API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API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모델들의 아이디만 바꿔가시면 결과값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21 Labs는 사실은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곽광받는 NLP 쪽의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델들, 생성형 AI 모델들도 여러 개 올라와 있고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저희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지만 저기는 이제 아마존 본사에서 아마존 사이언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고, 작년 말에 이제 노바라고 하는 모델이 제공되고 있고요. 엔트로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잘 모르셨는데, 엔트로픽은 오픈 AI에서 챗GPT-3를 만든 연구팀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요. 거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2배씩 뛰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이어라든지 비디오를 생성하는 루마나 메타, 미스트랄, 그다음에 스테이빌리티 AI 등 또 딥식 모델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마존 콘솔에서 가입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냥 API 키만 받으시면 바로 그냥 요청만 하시면 쓸 수 있는 그런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게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이 모델들 외에도 저희가 베드락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여 개 이상의 모델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엑사운 모델도 있고요. LGI 연구원의 업스테이지 모델도 있고 NC소프트의 모델도 여기서 바로 호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락에는 일단 주로 많이 쓰는 모델들을 좀 언급을 말씀드리면요. 클로드 모델하고 노바 모델 두 가지를 고객분들이 언어를 이해하는 언더스탠딩 모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텍스트를 넣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요청에 맞게끔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제공하게 되죠. 이게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쪽에 있는 노바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를 넣게 되면 보통 최대 128K 토큰 정도, 100K 토큰이 영어로는 한 75자 정도, 그냥 100이고요. 여기 100 토큰이 75자 정도고 여기는 이제 128K 토큰이 되는 거고요. 아웃풋은 최대 5K 정도 토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에 소넷 3.7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노바의 라이트 프로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수준을 보면 이제 마이크로, 아마존 노바의 경우에는 마이크로가 가장 작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다 보니까 성능은 지능적인 거는 좀 떨어지지만 속도는 빠르고요. 라이트하고 프로가 그 다음 수준으로 성능이 모델 크기가 점점점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넷 U 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텍스트를 넣게 되면 엔트로픽사의 소넷 3.7 같은 경우는 최대 200K 토큰 정도 되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최대 64K 토큰 정도를 아웃풋으로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즘 얘기하는 리즈닝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리즈닝 기능은 뭐냐 하면 모델이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얘가 마치 생각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뱉어내주면서 그 생각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는, 이걸 먼저 전문 용어로 COT라고도 하고 리액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마존 노바 라이트 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 300K 토큰까지 입력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5K 토큰을 아웃풋으로 내고 당연히 이 모든 모델들은 한국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가능합니다. 엔트로픽 모델하고 아마존 노바 라이트하고 프로는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형태인지, 부분적으로는 OCR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바 라이트하고 프로의 경우에는 비디오를 넣었을 때 비디오를 언더스탠딩하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클라우드 컨퍼런스를 위해서 행사 계획과 원하는 방향 소개를 해주고 AWS 입장에서 어떤 발표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노바에 대해서 한번 던져봤고요. 일단 마이크로 모델입니다. 속도가 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보를 그냥 넣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있죠. 물론 이거대로 작성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를 보게 되면 거의 초당 4.4 정도 마이크로세크 정도의 밀리세크 정도의 그 토큰을 뱉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바 라이트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노바 프로에 대해서 한 건데, 속도를 보면 마이크로가 제일 빠르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늦게 나온 게 라이트,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래 걸린 게 한 6 마이크로세크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 밀리세크네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고객분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냐는 유스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사실은 이러한 유스케이스는 마이크로나 라이트 정도를 쓰는 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바 프로를 썼는데 뭐 내용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들, 뭔가 추론 문제라든지 좀 더 복잡한 우리가 에이전트에서 쓰겠다 그러면 프로가 필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좀 더 단순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 속도가 아니라 한번 비디오에 대해서 넣어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제 스태크래프트를 좀 한번 넣어봤고요. 테란하고 프로토스 경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 경기 상황하고 어떤 팀이 이길지를 분류해서 정리해줘라고 한번 넣어본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 대해서 노바를 입력을 했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잘랐어요. 잘랐는데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스타크래프트고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블리자드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실시간 전략 게임이고 테란 프로토스 저그 세종족을 경쟁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경기상을 보면 테란이 빠른 속도로 뭔가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고 프로토스가 방어적으로 유닛을 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란이 초기에 빠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공격을 했는데 프로토스가 방어를 했죠. 뭐 얼리고 막 그래가지고 방어를 성공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프로토스가 현재는 유리한 상황으로 점쳐지지만 하지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전략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프로토스가 유리한 것처럼 보였죠. 네, 근데 경기 결과는 아마 테란이 이겼을 거예요. 이 비디오만 봤을 때는 프로토스가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판에 전체 맵을 보게 되면 테란이 좀 더 공격력이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비디오였기 때문에 이 모델이 판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미지 외에도 그다음 비디오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 텍스트, 테이블 그 외에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는 우리가 정형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형화된 것들은 RAG를 구성했을 때 저희가 아마존 베드락 지식 기반을 통해서 좀 더 쉽게 RAG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업무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데이터에 맞는 챗봇을 하거나 데이터에 맞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거고요. 요거는 대륜이라고 하는 리걸테크, 뭐 이제 법률 사무소 쪽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10대 법률 사무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개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그리고 ML이라든지 제네아이 쪽에 전문가가 있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 RAG 기반으로 해서 서면을 갖다가 생성하는 소장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질의서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소장을 만드는 것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활용하신 게 아마존 베드락의 지식 기반, 뭐 날리지 베이스라고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그걸 이용했고요. 거의 11만 건 이상의 여러 법률적인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날리지 베이스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쪽에 날리지 베이스를 구성했을 때는 그냥 이런 소장들, 아까 말씀드린 11만 건의 문서 같은 것들을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저장소에 넣고 여러분들은 그냥 클릭을 하면서 어떤 임베딩 벡터를 쓰겠다, 어디에 날리지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서를 파싱하겠다, 청킹하겠다 등등을 선택만 하시면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 창이 나오고요. 거기서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얘를 배포하게 되면 저희 API 형태로도 쓸 수가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체적인 플로우를 갖다가 여러 플로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플로우를 구성했을 때 아마존 베드락에 있는 플로우즈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매니지먼트하는 부분이나 날리지 베이스를 이용하는 부분, 에이전트한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뭐 AWS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에 접목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카카오 스타일하고 저희가 작년 말에 했던 내용인데요. 한 3가지 정도의 유즈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AI 기반 체형 맞춤 스타일 추천인데 이건 뭐냐면 우선 체형에 대해서 이런 체형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텍스트로 만든 다음 텍스트로 넣게 되면 이 텍스트에 맞는 유사한 이미지를 갖다가 아마존 베드락에 있는 스테이빌리티 AI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 스타일을 입혀가지고 그 스타일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AI 코디 추천 서비스입니다. 내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느 중요한 업무 회의가 있어. 그 업무 회의가 캘린더에 있다 그러면 그 업무 회의에 입고 갈 옷이 무엇인지, 어떤 옷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 필요할 경우 카카오 스타일에 있는 옷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맞춤형 여행 가이드입니다. 저희가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해외여행에 갔을 때 어느 유명한 장소에 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가이드, 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뭐 저희가 이제 비용을 내고 활용하거나 또는 뭐 앱에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녹음 파일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미술관을 구경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이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번역 기능도 제공되고 여러 가지 지식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맞는 설명을 생성형 AI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이 AI 기반 맞춤형 여행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 좀 전까지는 언더스탠딩 모델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이번엔 진짜 생성 모델입니다. 저희 생성 모델은 노바 캔버스하고 릴이라고 하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비디오 제너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넣게 되면 그 텍스트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지 파일을 하고 텍스트를 같이 넣어주면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생성뿐만이 아니라 변형을 하거나 그 이미지에 있는 객체를 제거하거나 객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배경을 제공하거나 배경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최대 1024글자 정도 영어로 좀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최대 2000x2000 이미지를 저희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를 넣었을 때 비디오를 생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720p의 6초인데요. 향후에는 1080의 2분짜리 정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거고 카메라 제어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넣는 것도 가능해서 이미지 파일을 넣게 되면 비디오 생성의 첫 번째 프레임이 워청된 이미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00x2000 해상도에 이제 생성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바 캔버스에 아까 객체, 뭐 생성을 객체에 대해서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런 기술이 인페인팅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에서 요 뒷부분만 좀 제거해줘 라고 했을 때 제거된 모습입니다. 이걸 작업하는데 거의 10초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특정 글자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제거해서 바꾸거나 이런 작업도 이제는 생성형 AI가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광고 쪽에서 쓰이는 부분인데 이런 광고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이 광고 이미지를 갖다가 이미지만 넣고도 저희가 카메라 무브먼트를 줘가지고 이런 6초짜리 영상을 만들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주긴 합니다. 그 내용이 일단 아마존 애즈 동영상 광고 예제고요. 네, 소리가 나게끔 하긴 했는데 이제 선크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크림 앞에 글자라든지 이미지는 사실은 후작업을 한 거고요. 뒤쪽에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람 시계 관련해서 시계의 뒷부분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에서 배경만 바꾸더라도 굉장히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덴추라고 하는 그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 끝에 쪽에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 덴추가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CBR, 그 컨버전 레이트를 높일 수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남성에서 여성만 바꾸더라도 효과가 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노바 캠퍼스를 이용해서 사람을 대체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좀 더 확장해서 사람보다는 배경의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확장해서 하는 것도 하나 있었고 배경을 좀 더 대체하는 부분들까지도 있었고요. 노바 캔버스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좀 표현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다이제스트 온라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배너를 만드는 것도 덴추에서 했는데요. 덴추 디지털에서 한 거는 배경을 바꿔준 거예요. 저렇게 배경에 대해서 좀 생동감 있게 바꿔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CBR이 861% 정도 높아졌다고 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 코스트가 73% 정도 절감됐다고 합니다. 물론 861% 정도 보게 되면 아마 베이스가 되게 작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은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업무적으로 비디오 또는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업무적에서 뭐 RAG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Q 디벨로퍼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아마 최근에 또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은 바이브 코딩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계산기 같이 활용하는 거죠. 아마 1, 2년, 2, 3년 뒤면 제가 코딩한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생성형 AI가 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계산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 Q 디벨로퍼는 AWS가 가지고 있는 17년 정도의 지식을 바탕으로 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콘솔, ID 또는 VS 코드 뭐 여러 인텔리제이 같은 데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거시 코드를 변환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리스폰시블 AI를 굉장히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DV라고 하는 거, 테스트, 닥, 그다음에 리뷰 같은 에이전트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에이전틱 AI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에이전틱 AI를 좀 가지고 있는 코드 어시스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요건 제가 이제 데모를 딴 건데 이 컨퍼런스 행사에 대해서 AWS에 있는 여러 가지 리액트 디자인 툴이 있어요. 이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컨퍼런스 행사를 위한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생성이 되긴 할 거지만 글로벌 행사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찍어봤을 때, 네, 컨퍼런스에 대해서 뭐 코딩을 만들어줘. 이거는 저희 이제 챗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VS 코드의 한 부분입니다.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IDE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자동으로 계속 생성해 주는 게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선 좀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그럼 대충 보면 네, 그 Node.js 파일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아 이렇게 생성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까 이제 DV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래서 DV/DV하고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있는 폴더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일단 정보를 모으고 코드를 제너레이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게 보여요. 제가 좀 비디오를 빨리 돌린 거고요. 5개 파일들이 생성이 됐고 또 다시 하나가 더 생성돼서 8개까지 늘어났고 계속 뭐가 늘어납니다.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모두 억셉할 거냐? 네, 억셉한다고 하고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이제 npm start를 해서 명령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난 게 왜 에러가 났을까? 그래서 한번 카피를 쭉 해서 에러가 뭐야? 라고 그냥 던집니다. 그럼 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에러가 뭐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막 쭉 알려줘요. 그래서 읽는 게 귀찮죠. 그래서 모르겠고 그냥 처음에 있는 거 카피해서 인스톨 했습니다. 인스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것도 좀 비디오에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npm 스타트를 딱 했어요. 했더니 이제 제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서버가. 그래서 이 서버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이 여러 탭을 나눠진 컨퍼런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예시가 나오고요. 이 예시에서 좀만 바꿔주면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내부의 개발자분들한테 리드미 파일을 한번 제공해주기 위해서 제가 리드미를 만들어줘라고 했고요. 그거는 저희 쪽에 있는 닥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또 코드를 스캔을 합니다. 쭉 스캔을 해서 서머라이징하고 제너레이션 도큐멘트 합니다. 물론 실제는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조금 줄였고요. 네, 그리고 억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스트럭션 등등을 볼 수가 있고 뭐 제가 실제는 더 오래 걸립니다 했는데 그게 뭐 1시간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본 건 1초 정도인데 이게 한 10분 정도 걸렸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조라든지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네, 또 다른 하나는 자바 17로 바꾸는 것들도 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그림만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코드들이 있으면 이 코드를 어떻게 변환할지 예를 들어서 자바 뭐 8버전이나 11버전인데 그걸 17버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환 계획을 쭉 써줍니다. 변환 계획이 디펜던시라든지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빌드를 합니다. 빌드를 하면서 뭔가 빌드하면서 17에서 돌렸을 때 에러가 나는 것들 얘가 또 알아서 잡아줘요. 잡아주면서 필요한 패키지 같은 것들도 다 설치해주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딥 파일도 보여주고요. 그럼 그걸 클릭했을 때 어떻게 바뀐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늘어난 변경 사항들, 그 다음에 디플리케이트 된 것들도 볼 수 있고, 코드 트랜스폼에 대한 요약들, 이런 코드 간단하게 바꾸는 것도 한 10분에서 뭐 30분 정도 뭐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냥 고객분들하고 저희는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요. 우선은 고객분들한테 이거를 왜 하는지 그걸 같이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활용 사례를 정해야 한다든지 발굴하는 것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고 검증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쪽에 지원을 받아서 또는 고객분들이 직접 저희 이제 교육을 듣고서는 올리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AWS를 쓰는 이유는, 이제는 생성형 AI 모델은 챗GPT가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모델 수준이 거의 이제 비슷비슷해졌어요. 유즈케이스에 쓰는 데 있어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뭐 인프라부터 도구, 어플리케이션 3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 또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는 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여러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혁신 사례도 있고, 저희는 일단 모델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전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서비스 텀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정보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윤리적인 요구가 증가하기에 따라서 책임 있는 AI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